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이 있으면 1인 2종목으로 댓글 달아달라 글을 썼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밑에 소개하는 안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요. 채피디의 차이나는 주식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원데이 클래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유튜브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요런 자리들이었죠. 요런 자리들, 저점을 만들고 지켜가는 모습들, 앞전의 모습을 본다면 요런 자리들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요런 자리에서 샀다면 일단은 정리하는 관점이 됐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갔죠. 이때가 상한가가 나왔던, 그리고 거래대금이 98억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더 터졌죠. 293억이 터졌고, 이 캔들의 중심선, 상한가 갔던 캔들의 중심선, 요런 자리들이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맥점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앞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정한 가격을 좀 지켜줬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요런 자리들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선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저점을 지켜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앞전보다 더 많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은 NK전자입니다. NK전자가 바닥에서 처음 거래량이 떴고, 그 이후에 이제 241선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갭 상승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상한가 캔들의 중심선을 한번 체크하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쌍바닥을 찍으면서 재차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빠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나는 물려있다. 물려있다면 내가 1차 매수까지 했는지 2차 매수까지 했는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면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제 갭을 띄웠던 그런 자리들을 어떻게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이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고, 재차 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렇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누르면서 그 자리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한번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자리들을 지키는지 여부, 혹은 요런 자리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메타버스 섹터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KTCS입니다. 요 종목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오히려 선익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모습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을 본다면 깔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선익보다는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선이 이제 저항이 됐고 저항을 넘은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이고요. 주봉을 본다면 52주 신고가를 만든 모습이고 좀 빠졌죠. 빠졌지만 이제 뭐 나쁘지 않은 21선 기준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요런 라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손절을 짧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추억의 종목입니다. 아마도 무상증자 관련하면서 이때였습니다. 이때 무상증자 이제 이때였죠. 이때가 이제 유행이 좀 나왔던 무상증자 유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기준일이었죠. 이날이 9,000원 그 정도가 이제 기준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죠. 7,500원 기점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 올라온 가격이고, 만약에 이 종목 예전에 몇 번이고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바로 탈출이 됐겠죠. 물려 있었다면 일단 탈출을 하고 다시 도모를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의 모습은 계속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대략 11,700원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자리들 이제 저점이죠. 단기적인 저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때 거래량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빠졌고, 이제 그 라인이 바로 241선, 401선. 401선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됐고 241선은 좀 빠졌다가 약간은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뭐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같이 빠졌던 뭐 이런 자리들이었죠. 네, 그런 자리들. 좀 눌림을 준다면 하락이 멈출 때,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재도입할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니드가 있습니다. 소니드도 나쁘지 않죠? 거래량 더 증가가 됐고 2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전의 고점, 앞전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5일선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21선에서 기다리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5일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딥입니다. 하이딥도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앞전에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뭐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번, 아니라면 오히려 강하게 들어간다면 단타로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좀 빠지면서 241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나와준 모습이고, 이제 위에서 좀 놀고 있죠. 네, 이런 자리들 오히려 공략을 좀 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만 안정화가 된다면 다 갈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럼 요런 자리들이었죠.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요런 자리들, 뭐 요런 자리들 맥점이 됐겠죠.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보통 5일선, 20일선 골든 크로스 계속해서 5일선, 2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20일선을 깨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차 올라오는 그 시점이 또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기가레인도 있습니다. 기가레인은 좀 많이 빠졌죠. 이때 상한가를 갖고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고 재차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41선을 지킬까 했지만 또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뭐 요런 자리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눌림을 준다면 요런 자리들 지켜주면서 거래량 뭐 여전히 안 나오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아니면 거래량이 뜨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에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은 애플페이 관련으로 뭐 다시 한번 상승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튈 가능성이 크고, 바닥에서 이미 몇 번의 파동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이 종목도 보신다면 한 이렇게만 보더라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주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고 월봉의 모습인데요. 일봉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 5일선 지켜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저는 더 눌림을 줄 가능성도 있겠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눌림을 확 주든가 아니면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뭐 두 가지 전략이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상승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나오겠죠. 이제 시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온다면 눌림을 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은 매집의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 혹은 밑으로 내릴 때 멈추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컴토스 홀딩스입니다. 이제 게임 관련인데요. 게임 관련들 주들 대부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좋죠. 지금의 자리도 딱 봐도 딱 사서 묵혀둬도 괜찮은 앞전에 이제 고점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다 상승할 거야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고 재차 밀렸지만 지켜줬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제 저항이 된 거죠. 뭐 요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이 되면서 일정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 돈 주고 돌파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하고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사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은신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말씀하셨는데, 뭐 대부분의 게임 관련주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종목들 뭐 특별한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몇 개 종목을 빼고는 대부분 지수만 받쳐준다면 또 크게 상승이 나올 또 차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집중을 해서, 선택보다는 이제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차트의 모습 그리고 시장의 흐름 분위기를 보면서 그 종목에 또 매매를 해본다면 오히려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을 분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장에서는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개의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그러다 보면 딱히 감흥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